자,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켜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처음에 자신의 몸무게와 체지방률을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 섭취량, 내가 단백질을 얼마큼 섭취해야 되는지 바로 계산이 됩니다. 자, 102g. 운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02g 정도 먹어주면 돼요. 근데 초보자들, 만약에 내가 운동을 정말 처음을 한다, 운동을 처음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막 근육통이 일주일, 2주일 막 그렇게 오래 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체중당 2g씩 드셔주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근육통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102g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체지방이 20%를 초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0%를 초과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근육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고려를 합니다. 내 몸에 근육이 적게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단백질 섭취량이 적게 알아서 계산이 된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아요? 단백질 먹는 양은 계산이 됐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바로 칼로리 섭취량, 내가 얼마큼 칼로리를 섭취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계산을 해야겠죠. 사람들이 그러게요. 나는 얼마큼 먹어야 될까? 근데 이거는 말해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마다 하는 활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가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이랑 서있고 돌아다니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랑 섭취해야 되는 칼로리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하루 8시간 의자에 앉아있는 업무를 많이 하죠. 사무직을 많이 하죠. 그렇다면 거기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나의 목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림매스업, 근육량을 키우면서 지방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이거는 천천히 그리고 벌크업, 지방이 어느 정도 끼는 것을 감안하고 나의 목적은 근육 상승이다. 그리고 다이어트가 목적이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500에서 마이너스 700을 하면 되죠. 자, 내가 마이너스 500kcal를 적게 먹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500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변했나요? 아까 2110칼로리가 1610칼로리로 바로 바뀌었죠. 그리고 내 운동 강도, 나이가 운동하는 거를 또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시간씩 운동 약하게 1시간, 중간 1시간씩 해서 넣었을 경우에 이렇게 칼로리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참고로 운동 강하게나 매우 강하게는 그거는 운동을 매우 강하게 해서 1시간 동안 지속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1분 하고 만약에 5분 쉬고 1분 하고 5분 쉬고 이렇다고 하면 내가 진짜 매우 운동 강하게는 결국 2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동을 매우 강하게는 생각보다 적게 넣어야 됩니다. 생각보다 적게 넣어야 돼요. 어머나 세상에, 이건 뭘까요? 마이프로틴 구매 링크, 아이허브 추천이 코드, 쿠팡 구매 링크가 있네요. 이거를 이용을 하면 동면 중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동면 중이 싫다고 하면 그냥 이용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런 거는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할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에요. 자, 아까 전에 칼로리 섭취량까지 계산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바로 탄단지 비율을 따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단백질은 아까 뭐 했어요? 우리가 단백질 섭취량은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이미 계산을 했죠. 그럼 단백질 섭취량은 이미 계산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선택을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탄수화물과 지방이죠. 자, 탄수화물과 지방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탄수화물과 지방은 열량, 에너지, 칼로리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는 지방 비율이 낮아지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었을 때는 지방 비율이 높아져. 자, 여기 60%와 50%가 있어요. 자, 그렇게 입력을 했을 때 지방 섭취량, 권장 비율이 달라지죠. 한마디로 내가 탄수화물 비율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지방 섭취량이 알아서 결정이 됩니다. 40%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38%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자, 그래서 40%의 내가 탄수화물을 섭취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38%를 섭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옆에 고지방 다이어트라고 뜹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고지방 다이어트의 장점은 뭔지, 그 다음 고탄수화물의 장점은 뭔지. 탄수화물의 장점은 글리코겐 회복이고 지방 섭취의 장점은 포만감, 맛, 지방, 에너지원 증가가 있어요. 물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여기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와 60%의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은 균형이라고 뜨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상일 경우에는 고탄수라고 뜹니다. 물론 이건 사람마다 비율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고탄수라고 해서 탄수화물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건 아니에요. 아까 전처럼 1500kcal를 먹어도 탄수화물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고탄수라고 뜹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섭취 칼로리가 낮다라고 해도 지방 비율이 높으면 고지방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탄수화물의 섭취의 장점은 뭐예요? 글리코겐 회복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에 좋을까요? 운동을 하루에 2번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내가 탄수화물을 얼마큼 섭취를 해야 될까요? 내가 60%의 탄수화물을 섭취를 한다고 했을 때 하루 권장 밥 공기는 3.5공기예요. 즉 하루에 섭취해야 할 밥 공기는 햇반 기준으로
3.5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는 햇반으로만 안 먹을 건데, 나는 밥으로만 탄수화물을 안 먹을 거예요. 다른 걸로도 탄수화물을 먹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면 3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내가 밥으로 먹을 공기. 제가 왜 이거를 넣었냐면 우리나라는 밥식 문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빵이나 다른 걸로 교체를 하셔도 됩니다. 고구마, 감자 다 가능합니다. 탄수화물은. 단지 여기에 이렇게 넣은 이유는 우리가 제일 많이 소비하는 탄수화물은 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뭐 해야 될까요? 자, 이제 단백질을 먹어야겠죠. 단백질을 내가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는 알았지만 그 근원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어머나 세상에, 여기 뭐가 적혀있어요? 밥으로 섭취하는 단백질. 동면중님, 밥으로 섭취하는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밥으로 섭취하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밥 한 공기에는 5g의 단백질이 있어요. 밥 한 공기에 5g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데 왜 9g이라고 적혀있는 거죠? 밥 3공기 먹는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밥 3공기를 먹습니다. 밥 3공기를 먹을 때 저는 3g이라고 계산을 해요. 왜? 2g을 왜 뺐냐? 그거는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이에요. 아미노산 퀄리티 자체가 골고루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5g이나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미노산 밸류를 보면 0.62입니다. 아미노산 스코어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가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인 단백질 영양 섭취 실태를 보면 한국인은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2015년 때 한국인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운동을 안 하는 그냥 일반인들도 체중당 0.91g을 먹도록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인이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밥으로 섭취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퀄리티라든지 밸류라든지 그런 것들은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단백질이 많이 섭취된다라고 고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밥으로 섭취하는 단백질이 너무 많이 계산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가 운동 후에 단백질 20g 먹을 건지 그 다음에 40g 먹을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물론 안 먹는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체크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단백질이 얼마큼 남았는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부족한 단백질 87g을 채워볼 거예요. 그러면 닭가슴살, 목살, 계란, 저지방 우유, 보충제, 한 스쿱, 소고기 등등 이렇게 나와있죠. 굉장히 복잡해요. 동면중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다 일일이 찾아보면서 해야 되나요? 걱정 마세요. 그냥 여기에는 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여러분들 섭취하는 양만 그냥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다 계산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섭취하고 싶은 단백질 근원이 있으면 그거는 100g당 영양 섭취 기준으로 해서 넣으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드랍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이핑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똥 누르면 똥 하고 나와요. 정말 간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넣어봤어요. 닭가슴살 200g, 계란 2개, 그 다음에 저지방 우유 200ml, 그 다음에 보충제 한 스쿱 이렇게 넣었더니 90.7g. 부족한 단백질은 이미 넘었죠? 이런 식으로 섭취를 하면 돼요. 계산하기 정말 편하죠. 그리고 옆에 동면중님, 근데 옆에 지방은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로 지방을 같이 껴는 이유는 단백질과 지방의 영양적 상관계수는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식품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이 손잡고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생각해 보시면 거의 없을 거예요. 단백질을 섭취할 때 지방을 섭취하게 되는 게 보통은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넣어놨어요. 자, 지방을 14.6g을 먹겠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탄수화물을 60%를 먹는다고 했을 때 지방을 몇 g을 먹어야 돼요? 35g이나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14g만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동면중이 20g이나 남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닭가슴살 대신에 조금 지방이 섞여 있는 소고기를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드레싱을 뿌릴 때 올리브유를 둘러도 되고 계란 후라이를 할 때 카놀라유, 식용유를 이렇게 둘러도 돼요. 그런 식으로 내가 지방을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정말 슬프게도 우리가 닭가슴살을 먹는 이유는 고기가 비싸서예요. 정말 슬프게도 우리가 닭가슴살을 먹는 이유는 지방이 적어서도 있는데 그냥 저렴해서예요. 그리고 닭 가공품들이 편하게 잘 나왔으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아까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슝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 23g, 목살 100g에 단백질 20g, 소고기 100g에 단백질 20g. 동면중님, 저 여태까지 닭가슴살 먹은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그냥 우리나라 고기값이 비싸서 그래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동면중의 운동 도우미 극히 일부예요. 동면중의 운동 도우미는 자신의 생활 습관 그리고 혹은 웨어러블을 통해서 나의 칼로리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초보자 보충제 우선순위 그리고 추천 제품 중고급자 보충제 우선순위, 다이어트 기간 계산기, 여러분들 현재 체중과 체지방률, 내가 원하는 체지방률을 입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루에 적게 먹을 칼로리를 적어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나의 다이어트에 필요한 시간. 너무 재밌죠? 참고로 저 넣었을 때 거의 반년 넘게 나오더라고요. 다이어트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식단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먹는 칼로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해진 상태로 밥, 닭가슴살, 목살, 브로콜리, 토마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먹는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딱 넣었을 때 와우, 다 계산이 돼요. 탄단지 비율, 뭐 어떻게 먹는지, 단백질 비율, 그리고 합쳐서도 다 계산이 되죠. 나의 목표치가 2800kcal에 탄수화물 420g, 그리고 단백질 200g, 지방 53.3g을 먹는다고 하면 이렇게 계산이 잘 되죠. 너무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닭가슴살을 고를 때 어떤 닭가슴살이 좋은 닭가슴살인지 이런 식으로도 분류를 해서 실질적으로 닭가슴살의 등급과 가성비까지 따진 닭가슴살 도우미도 있어.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항상 찡찡거려. 동명중님 저 체중이 안 빠져요. 체중이 안 빠지는데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그러면 체중 변화 도우미를 사용을 하시면 내가 다이어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다이어트 초반에 많이 빠져. 그리고 유지 기간이 보통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지 기간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다려야 된다. 그걸 못 기다리고 꼭 징징징징징징징 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내가 살이 제대로 잘 빠지고 있는지. 그리고 살 빠질 때는 내 대사량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 칼로리 섭취량을 리드미컬하게 변화를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이거를 매일 아침마다 체중을 측정하면서 기록을 한다라고 하면 내 체중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물론 영상도 있어요. 물론 또한 체중이 증가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체중 증가 도우미도 있고 앞으로 업데이트 될 내용, 치팅데이 도우미, 단백질 보충제 선택 도우미, 쿠킹 도우미, 닭가슴살, 가공품 선택 도우미 이렇게 있습니다. 동면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똥빠.